이제는 다들 기후변화가 정말 다양한 분야와 연관돼 있다는 걸 알 거야. 그런데 혹시 다양한 분야 중 금융도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니?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업계가 녹색 산업에 투자하는 녹색 금융이 보다 활성화돼야 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금 바로 알아보자. 기후위기로 인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어. 현재 지구 곳곳에서는 이상기후로 인해 신음하며 산불이나 수해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경제비용이 지출되었고, 그 밖에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태가 초래할 경제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체감하기도 했어. 이렇듯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기후위기에 따른 자본 손실, 노동력 하락, 경영환경 악화 등의 기후 리스크가 존재해. 따라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가 기후 리스크를 관리하고 지구를 위해 올바른 이윤을 추구한다면 경제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만들 수 있어. 그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며 넷제로를 실현해야 한단 말인데,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 그건 바로 녹색금융이야. 녹색금융이란 금융회사가 녹색산업 및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업이나 자산 등에 투자, 대출, 보증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해. 녹색금융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그 취지는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탄소 중립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야.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비한 친환경적인 성격의 금융을 녹색금융이라고 통칭할 때, 녹색금융의 핵심적인 요소는 목적, 투자 대상, 제외 대상 등이 있어. 정리하자면 녹색금융은 환경을 보호하고 동시에 금융산업 발전 및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금융정책인 거지. 녹색금융이란 용어를 처음 들어봤다고? 하지만 이는 새롭게 등장한 용어가 아니야. 대한민국에서 녹색금융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건 2009년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부터야. 이 정책의 일환으로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이 제시되었어. 하지만 이후 녹색금융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으나, 최근 ESG, 탄소 중립 등의 키워드들이 활발히 언급되고 있잖아. 이런 기후변화 이슈들이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녹색금융에 대한 관심도 다시 부활했어. 그러니 이제 대한민국도 녹색금융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필요해. 앞서 언급한 녹색금융처럼 금융이 기후변화 해결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기후변화를 악화시킬 수도 있어.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투자와 대출로 인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이를 측정한 것이 금융배출량인데, 우선 금융배출량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스코프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해. 스코프란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대상 및 범위에 따라 구분한 것이야. 총 3개의 단계로 구분되며, 스코프 1은 기업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 스코프 2는 기업이 구입한 전력, 난방 등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그리고 스코프 3는 기업이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진 않지만 기업의 밸류체인 내의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을 의미해. 금융배출은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까? 금융배출은 스코프 3의 카테고리 15로 알려져 있어. 금융부문은 기업의 밸류체인 내에서 간접 배출을 일으키거든. 국내외 주식, 채권, 대체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인 금융배출량은 배출 주체의 탄소 배출량 곱하기 배출 주체의 가치분의 금융기관의 대출 및 투자 잔액으로 계산돼. 그렇기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할수록 배출량이 늘어나. 그렇다면 한국의 금융배출량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내 보통주를 분석한 결과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가 금융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뿐 아니라 국내 채권, 해외 주식 및 채권, 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실제 국민연금의 금융배출량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돼. 최근에는 스코프3가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자산 포트폴리오의 금융배출량 집계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야. KB금융은 1000개 기업보다 1000개 금융사의 힘이 훨씬 크다며 금융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면 포트폴리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어. 그렇다면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금융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금융기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녹색금융 활성화에 대해 말해보자. 이번에 국회에서 열린 녹색금융 이행점검과 금융배출량 감축 방안 세미나에서
김성진 산업은행 녹색금융기획부장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현재 녹색금융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장기 대규모와 초기 단계 고위험이란 두 개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어. 즉, 녹색금융을 위해서 장기에 걸쳐 경제와 산업 전반의 구조 변화가 필요하고 탄소 중립 기술도 아직 초기 단계이며 상업적 위험이 높은 상태라는 거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금융기관은 민간 부문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녹색 분야의 자금을 제공하고 동시에 부족한 부분은 자본을 공급하여 초기 단계의 기술과 사업이 계속 투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 또한 금융기관은 ESG와 관련한 규범을 선도적으로 이행해야 하는데 특히 기후변화 관련 공시는 배출량 및 산업별 관리를 위한 핵심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를 적용해서 움직여야 녹색금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 이어서 금융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얘기해볼까? 황소영 신한은행 ESG 기획실장님의 발표를 바탕으로 살펴보자.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금융지원을 체계화해야 해. 이를 위한 3가지 방안이 언급되었는데 그건 바로 업종별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및 금융지원 기준 정교화, 친환경 전환 자금 수요 발굴 및 적합한 상품 솔루션 고도화, 그리고 친환경 인프라 투자 수요 및 관련 기술의 주목이야. 이를 통해서 고탄소 기업 비중을 축소하고 그린워싱 폐쇄, 환경친화적 수익 기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어. 이번 세미나는 금융배출량 감축의 세부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여러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고 녹색금융의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자리였어.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기후테크 등의 요소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요소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금융 내에서도 넷제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오늘 알게 됐지? 앞으로도 녹색금융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관심 가져주길 바라. 사실 이번 세미나 참관을 마지막으로 국회 기후변화 포럼 서포터즈 5기의 활동은 끝이 나게 되었답니다. 서포터즈로서 기후변화 동향을 살펴보며 시야를 다각할 수 있었고 또 여러 행사들을 참관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탄소 중립 사회의 미래를 그려볼 수도 있었어요. 짧지만 긴 시간 동안 많은 걸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게 정말 시원섭섭하네요. 그동안 저희가 전해드린 기후 관련 뉴스와 행사 소식이 기후위기를 알리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기후변화 포럼 서포터즈 5기 강가현, 한지혜였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